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46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면 가장 춥다는 대한 겨울의 중간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수필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수필가입니다. 경남 의령 출생으로 월간 수필문학에 등단하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수필문학가협회, 국제팬문학, 남강문학회 회원, 일신문학회 회원입니다. 수필집으로 여름날의 그리움, 풋볼이 익어갈 무렵이 있습니다. 조진희 작가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데 능숙합니다. 사라져가는 옛 사물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가득 찬 그리움을 풀어냅니다. 독자들은 그분의 그 아련한 옛 이야기에 파묻혀 웃기도 하고 또 그리움을 피어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진희 작가의 수필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온 사냐의 망초꽃이. 조진희. 언니, 하동 친구가 봄나무를 보냈네. 데쳐서 가져갈게. 어머, 맛있겠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친정 오빠 집이 있다. 그래서 맛있는 것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는다. 건강하던 올케 언니가 병이 걸려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해날랐다. 어떻게 해야 건강을 되찾을까? 마음이 동동거렸다. 내가 대학 시험 보는 날 새벽에 새색신 언니가 일어나 도시락을 알뜰히도 싸주셨다. 오빠의 사업 부진으로 언니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시가집이 있는 시골에 와서 살았다. 아버지는 오일장에서 갈치를 한 짝 들려오고 주말 거리에서 돼지를 잡으면 듬뿍 사 오셨다. 부지런한 언니는 집 앞 도랑을 쳐서 맑은 물이 흘렀다. 동네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다. 어머니는 며느리 낮잠을 자라고 날마다 어린 손주 둘을 데리고 초등학교 마당에서 한나절을 보내고 오셨다. 대청 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책을 읽는 내 취미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다. 언니가 부엌에 있으면 어머니는 나를 불러 언니와 함께 일하게 했다. 1년 만에 오빠가 와서 새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는 날은 나는 하루 종일 뒷동산에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뻐꾸기는 왜 그리 구슬프게 울어댔는지. 언니와 만나면 우리는 그 시절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부엌에서 돼지고기를 삶아 도마 위에 듬성듬성 썰어 손으로 묻어둔 김장김치에 싸 먹었던 그 맛. 수박 한 통씩 차지해서 숟가락으로 하루 종일 먹었던 그 맛. 울타리 콩을 넣은 술빵을 매일 쪄서 먹어도 구수하고 질리지 않았던 그 맛. 내가 죽으면 작은 고모가 제일 많이 울 거야. 언니, 죽기는 왜 죽어? 일어나서 한 10년은 더 살아야지. 언니는 우리의 바램을 뒤로하고 속절없이 가셨다. 화장터로 가는 관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사랑하는 언니, 천국에서 만나요. 뜨거운 눈물이 쉼 없이 흘렀다. 온 사냐에 망초꽃이 눈이 온듯 피었네요. 올케 언니 가시는 길 배웅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지인들에게 카톡을 보냈다. 위로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였다.
제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꿈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세계의 지붕 파미르로 가보겠습니다. 인연도 인연이거니와 운명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당차는 일을 잘도 저지르는 편인 우리 부부는 귀해 포착의 능수인 양 또 길을 떠납니다. 정술 교수님과 함께 중앙아시아 기행을 한 것과 몇 년 전 카라코람 하이웨이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던 실크로드 답사 연장선상이라는 목적은 핑계이고, 블로그 친구 벤조님이 키르기스탄에서 미국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파미르 고원은 가보고 갈 거라고 동반자를 모으기로 얼른 따라가겠다고 감히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는 실행에 옮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직은 열악한 곳이고 가는 곳이 지진다발 지역 아프가니스탄과 접경 지역이라 아들도 건강 걱정, 위험 지역이라 걱정했어요. 펜션은 연휴도 끼어 있고 일도 사실은 걱정이었지만 전능하신 분께 다 맡기고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나서기로 합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일 없이 그냥 저질러 버리는 우리 부부의 좌우명대로 그렇게 새로운 세계에서 또 한 페이지의 삶을 꾸리고 올 것입니다. 경이로운 자연의 한 장면들을 그때그때 보여드리고 싶지만 인터넷 사정이 그리 여의치 않은 관계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파미르로 가기 위해 우리는 우선 우리를 인솔하고 가실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스케크에 잠시 교환 교수로 와 계시던 블로그 친구 벤조님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천산산맥을 안고 있는 키르기즈스탄 관광을 2박 3일 하고, 그리고 비행기로 1시간 거리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로 갈 겁니다. 차 한 대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가이드, 키르기스탄에 사시는 선교사 부부와 8명이 파미르 고원을 넘는 일정입니다. 우선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스케크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촉박한 시간 때문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할 티켓이 없었습니다. 넉넉하게 계획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아시아나에서 가고 알마티를 경유하거나 아스타나를 경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경유할 때의 불안감이 있지만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시케 가는 여행자들에게 따로 티켓까지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 안내를 해 주었고요. 비행기 값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날짜에 따라 왕복 100만 원 미만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시아나가 끝까지 가지 않고 경유를 해야만 합니다. 키르기즈스탄에는 관광객들에게는 2달 동안은 무비자입니다. 타지키스탄 비자는 국내 타지키스탄 대사관에서 받거나 두산베 공항에서 받을 수 있지요. 주의할 점은 파미르 고원 가는 비자는 따로 받아야 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발급하지 않아 우왕좌왕했습니다. 비자는 미리 한국에서 시간을 잡고 해 가야 편하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여행만한 공부는 없지요. 인연의 소중함이란 참 묘한 것이더군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미안한 마음도 없이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라는 벤조님의 말 한마디에 비행기 티켓을 사고 시간이 없어 현지에서 해결하자고 파미르 비자와 타지키스탄 비자는 받지도 않고 대신 사진만 서너 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파미르가 어디입니까? 지구의 지붕,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해발 5,000의 고산 지역.
옆길로는 무시무시한 아프가니스탄 방문 금지 국가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조금 지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타지키스탄의 땅을 사서 파미르를 공략하며 국경선을 함께 합니다. 그런 땅을 보기 위해 아시아나 비행기로 카자흐스탄 서울 아스타나에 도착하여 다시 환승하고 키르의 수도 비스케크에 사는 벤조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파미르로 갈 때 음식이 어떨지 몰라 가져간 멸치랑 음식물이 든 짐 보따리를 풀고 누운 시각은 새벽 4시. 다음 날이면 우선 이시쿨 호수로 벤조님 부부랑 4명이 함께 2박 3일 키르기스탄 구경을 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늘어지게 잠을 잔 우리는 당연히 잠이 오질 않아 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이튿날은 기나긴 천산산맥을 따라 천산산맥을 보며 2박 3일 키르기즈스탄을 관광합니다. 천산을 보며 하태무 어깨 너머 설산이 동무하며 따라온다. 소만 지나 망종인데 어인 눈을 보잔다고 풀꽃이 낮게 피어서 작은 웃음 솟아올려. 날씨는 화창하고 먼 산은 지척인데 이시쿨 호수 보는 여정으로 설레는 맘. 아리던 삶의 사연도 행복으로 다가선다. 천산 2500km, 내가 보는 400km. 가늠도 안 되는 긴 줄기 보던 산이 무엇을 그리워하며 저리 높이 치닫는지. 천산산맥은 약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형성된 젊은 산계에 속하며 전체적으로 세 열의 산맥으로 이루어져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북천산, 중천산, 남천산으로 구분합니다. 지형은 산지와 산간 분지, 산자락,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간 분지로는 하미 분지, 트루판 분지, 이리 곡지 등의 함몰 분지가 있고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내려 강을 이루는데 시르다리아 강, 이리강, 추강 등이 이 산맥에서 발원합니다. 키르기스탄은 국토의 약 90%가 천산산맥과 그 치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키르기스탄에서는 계속 천산산맥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키르기스탄의 5월은 천국과 같은 꽃밭이 지천입니다. 하느님이 숨겨두었다가 맨 마지막에 내어준 별장이라나요? 그들은 그곳을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뷔페 식당에서 점심도 사 먹으며 불이 이글이글 피는 아궁이에서 익어가는 옥수수도 사 먹으며 오후 4시쯤에는 스카스카라는 동화나라 같은 오묘한 계곡을 보았습니다. 동화. 하느님의 유치원에 아이들이 모였다.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를 만들자. 천국을 볼 수 있는 창도 하나 뚫어놓자. 그래 둥글게 뚫자.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모시자. 너희들은 엄마 곁에 들어 누워라. 동물들도 데리고 와야지. 토끼, 소, 말, 양떼들도 모으자. 예쁜 꽃도 피게 하자. 커다란 놀이터. 저 멀리 천산산맥 산도 보이고 이시쿨 호수물이 파랗게 보이는 곳. 멋지고 멋진 계곡, 하느님의 유치원. 온갖 친구, 온갖 동물. 아, 그래 요즘은 멋진 차도 여기 와 놀 수 있다네. 스카 거대한 붉은 진흙 놀이터. 아이들의 멋진 동화 나라지.
그 동화나라를 지나 위대한 우주인 유리 가가린의 계곡으로 왔습니다. 시 한 편을 써봅니다. 유리 가가린 계곡에서 최고급 관리들이 쉬고 갔던 깊은 골 속 유르트 드문드문 가가린도 서 있었네. 푸짐한 음식을 싸서 소풍 나온 원주민들. 남은 빵도 나눠주고 샐러드도 담아주네. 맛있는 음식 속에 더운 정이 묻어 있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 몇 장 찍었었지. 그윽한 산속 깊이 하얀 물이 쏟아진다. 천산이 솟는 눈물, 눈물인지 눈물인지 뽀얗게 흘러내리네. 상선 약수 배우라네. 자연이 가진 것은 다 좋은 에너지라 이 계곡 바위들은 조약돌로 영역 표시. 세월과 깊은 역사가 바위 속에 담겨 있다. 가가린은 우주로 위성 타고 올랐는데 이 산속 무슨 일로 사람들과 함께 하나. 그윽한 깊은 숲속에서 영웅이 웃고 있다. 시골 찻집으로 갔습니다. 7일 장서는 시골 찻집에 밥도 팔고 차도 팔고 새로 본 예쁜 식물은 선뜻 뽑아 담아줍니다. 그 시골 찻집에서는 문이 열린 안쪽에 식탁이 있고 음식을 주문하면 그곳에서 먹습니다. 우리는 오픈된 탁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 식당으로 왔습니다. 창포묵, 함박스틱, 만두, 그리고 국수와 밥, 샐러드. 국수는 국물 없이 끼얹어 먹는 소스가 있습니다. 국수 이름만 현지 말을 익힙니다. 라그만. 라그만 하나라도 잊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요. 저녁 호텔 카페 카라쿨. 방에 들어서자 안온합니다. 화장실 달린 넓은 방. 온수기가 무척 뜨겁습니다. 빨래를 해서 온수기 옆에 놓고 말렸습니다. 카라쿨의 중심지 이사쿨주의 주정부가 있는 곳. 여름철과 겨울 스키 시즌에는 꽤 붐빈다 합니다. 성수기가 아니라 아침을 주고 1인당 11불, 여기 돈 750숨입니다. 성수기에는 20불 정도 한답니다. 이 나라 여행은 쌉니다. 4시간 거리 버스로 가는데 6불이면 된다고 하네요.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카라쿨에서 행복한 여행이 너무나 설레어서 밤 내내 뒤척이다 여명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을 뚫고 나가서 천산으로 다가갑니다. 다가가면 갈수록 천산은 더 멀어지고 우유를 짜서 들고 가는 아낙네를 만납니다. 고달픈 삶의 무게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8시에 호텔에서 주는 아침을 먹기로 1시간까지 즐기기로 합니다. 출근하는 아저씨, 조차리 흐르는 시냇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꾸만 사진을 찍어대는 남편, 추르륵 쏴 추르륵 쏴 물소리 들리는 길, 푸르른 숲길에 비밀스레 핀 풀꽃들, 오를 때 못 보던 꽃은 내려오며 만났었네. 들려드리는 노래는 조수미의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속